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탤런트팀 진상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채용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Q&A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리고 어필하면 좋을 강점 등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서류 전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였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질문을 저희가 답변을 읽다 보면 실제로 질문과는 좀 엉뚱한 방향 이런 쪽으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정확히 잘 읽어보시고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필하면 좋을 강점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직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에서는 조금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제너럴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도전의식 혹은 패기 이런 형태의 역량을 좀 높게 사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어찌 보면 공통적인 신입사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11번가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육성에 대한 부분은 사내 교육훈련비로 해서 구성원들이 개인당 70만 원의 교육을, 외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 비용을 통해서 외부 교육기관이나 혹은 관련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나 이런 쪽에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회사 소개에서 말씀드렸었던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 싶으셨던 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내에 이제 교육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시는 과정도 많이 있고요.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출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는 기존에도 많이 공지가 됐습니다만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부분이고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하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UX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제출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디자인 역량이나 UX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인사팀만 심사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류 전형은 저희가 각 현업, 채용을 하고자 하는 현업에서 전부 다 와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 1명당 저희가 최소한 검토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전체 규모로 보자면 글쎄요, 이번에는 적어도 한 7, 80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동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예, 자기소개서의 중요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렇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떤 독창적인 나만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통해서 이 지원자와 회사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이후 단계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면접이나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 읽기 쉽게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비문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서 2명의 지원자 평가자가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분들이 여러분 개개인들의 자기소개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좀 창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나 누군가는 한 번쯤은 꼭 검토를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직군 코딩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청을 하셨는데, 안내해 드렸듯이 개발직군은 모두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전체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0일까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11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지원자분들께 코딩 테스트 메일을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후 4시까지 메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스팸함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도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11번가 채용 사이트 채용 문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졸업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자격은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시거나 혹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졸업자는 이번 모집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내년 상반기 인턴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서류 전형은 몇 배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배수라는 거는 저희 쪽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수라는 거는 채용 인원이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이 정도는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10배수다, 20배수다 라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10배수다라고 해서 꼭 10배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3번 문항 팁에 3번 문항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3번 문항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지원 분야에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지원자분들은 다재다능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 분야 하나에만 가지고 나 자신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시켰던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독창적인 혹은 나만의 가지고 있는 스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저희가 준비해 놓은 문항이고요. 다음 질문. 매우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채용 인원은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단은 최대한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오신다면 많이 뽑을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연봉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질문.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봉이라는 게 사실 사회비기도 하고요. 회사 내에서도 각각 개인별로 저분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인비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커머스 내에서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무순환 제도가 있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순환 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좀 대규모의 조직 개편을 하기도 하고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업무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연중에도 현재 저희는 커리어 스토어라는 것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연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직군은 서류와 코딩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접수 받은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신 서류 자기소개서와 함께 코딩 테스트 점수도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잘 쓰시는 분이 코딩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원자들분들께서 보시면 질문과 약간은 좀 유사한 답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질문에서 물어보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어떤 질문, 그 질문에서 어떤 거를 명확히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명확하게 본인이 그 질문, 답변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는가라는 거 정확히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만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기 위해서 각 직무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인원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개개인마다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면 7, 8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제출했을 때 가산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제출이 필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확히 혹은 좀 더 부족하다라고 싶은 부분을 어필하고 싶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이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실 때는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UX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UX 직군에 계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주시고 거기에 그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꼭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직군, 오늘은 아마 개발 직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개발 직군의 코딩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지원하신 모든 개발 직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10월 10일 이후 11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코딩 테스트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 10월 11일 오후 4시 정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메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저희 11번가 채용 사이트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저희가 안내 메일 드릴 때 그때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개발 언어는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3, 스위프트, MySQL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서비스 개발 그리고 검색 모델링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같은 문제셋을 보시게 될 거고 데이터 개발만 조금 다른 문제셋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1년 안팎의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이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 시간에 홍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력이 있냐 없냐가 저희 쪽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이시더라도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내년 1월 1일이 됐는데 입사가 불가하신 분들, 아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1월 24일 이후에 전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모시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년도 상반기 인턴을 모집을 할 때 그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정말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각 심사위원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의 학력 사항, 무슨 뭐 자격증,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에 응답하셨던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질문은 네. 동아리에서 경험한 인사 질문 관련된 경험 관련된 것들을 뭐 자소서에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을 쭉 마치고 나오신 분들 중에 사실 그렇게 많은 사회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안에 물론 말씀하셨던 동아리에서의 활동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직무에 거기에서의 활동들이 충분히 어필 가능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직무에 도움되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비스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서비스 기획 쪽에 계신 분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개발 쪽에 해당되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셨던 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괜찮고요. 대신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기획이 됐든 개발 역량이 됐든 전체적인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HR 쪽에서도 HR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직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거를 내가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역시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검색 모델링 관련된 공고 따로 있던데 코딩 테스트가 다르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검색 모델링은 서비스 개발과 동일한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소서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소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회사와 지원자 둘 간의 접점을 처음 만나는 접점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거를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글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의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고 여러분들이 가장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력사항에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 작성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사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경력증명서를 모두 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저는 이러한 경력들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회사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았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역량 신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20개고요. 회사 인턴 경험이 30개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에게 큰 어필의 요소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질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UX 그리고 데이터 개발 쪽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서비스 개발 쪽에 있는 설명에도 많은 시청과 그리고 관심,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